여러분 반갑습니다. 식품영양조리학부 조학래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베이커리 실습으로 앞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동의과학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호텔 외식조리 전공의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와 인사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우리 대면 수업을 할 때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첫 시간은 이 베이커리 실습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가 그런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커리 실습, 바로 빵과 과자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빵과 과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볼게요. 먼저 사용하는 밀가루가 빵과 과자는 다릅니다. 빵은 강력분이라고 하는 밀가루를 사용하고 과자는 박력분이라고 하는 밀가루를 사용합니다. 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밀가루이고 박력분은 밀가루 중에서 가장 단백질이 적게 함유되어 있는 밀가루입니다. 빵은 그래서 우리 식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식빵은 조직이 쫄깃쫄깃한 그런 조금 질긴 조직감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자에 속하는 케이크, 카스텔라라든지 롤케이크 같은 것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죠? 밀가루 속에 단백질 함량이 적은 제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드러운 제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앞으로 실습실에도 강력분과 박력분이 같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케이크를 만드는 수업 시간에 강력분을 잘못 계량을 해버리면은 부드러운 롤케이크가 아닌 질긴 롤케이크가 얻어질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강력분과 박력분에 관한 구체적인 차이점, 보다 정확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의 그 제빵 재료 설명 시간에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빵은 효모라고 하는 이스트죠. 영어로는 미생물이 반죽을 팽창시켜줍니다. 이 효모라고 하는 미생물은 반죽 속의 당을 알코올 발효를 시켜서 술로 바꾸는데 이때 이산화탄소가 같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빵과 술은 이웃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효모를 이용해서 당으로부터 술과 이산화탄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를 날려보내고 섭취하면 술이고 술을 제거하고 이산화탄소만을 이용하면 그건 빵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효모의 알코올 발효 작용을 술과 빵은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과자는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는 화학 팽창제를 씁니다. 이 화학 팽창제는 반죽 속에 들어있다가 오븐에 들어가서 뜨겁게 가열이 되면 그때 베이킹 파우더의 화학 구조가 파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 이산화탄소가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과자는 완성된 반죽을 오븐에 집어넣어서만 굽히면서 과자는 부풀려지지만 빵은 효모라고 하는 미생물이 반죽 속의 당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발효 시간이 요구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은 빵과 과자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수업은 실습은 3시간으로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빵을 만드는 날은 이 3시간 수업을 정확하게 지켜서 마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발효를
즉 반죽이 효모의 작용에 의해서 반죽이 부풀리게 하는 시간을 좀 길게 잡아야 되고 그 횟수가 여러 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배합에서도 보면 자, 저배합, 고배합 하는 용어를 쓰는데 저배합은 부재료에 비해서 밀가루의 함량이 높다. 이 부재료라고 하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설탕, 마가린, 계란 이런 것들 재료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계란, 설탕, 마가린에 비해서 밀가루의 함량이 높은 것이 빵이고 과자는 밀가루에 비해서 역으로 부재료의 함량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과자는 달콤하고 고소하고 대체로 맛있고 빵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따지면은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밀가루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의 개념으로 먹어야지 맛의 개념은 조금 덜하다고 할까요? 그런 게 빵이다. 그래서 빵과 과자는 이렇게 사용하는 밀가루, 팽창제 이런 데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빵을 간단하게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은 크게 식빵류, 당과자 빵류, 그리고 특수빵류, 조리빵류, 튀김빵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식빵류 하면은 식빵틀 같은 틀에 넣어서 구운 빵에 해당됩니다. 뭐 여기에는 우유 식빵, 옥수수 식빵, 방식빵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빨간 표시를 해둔 제품은 앞으로 1학기 또는 2학기의 베이커리 실습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볼 제품입니다. 자, 당과자 빵이라고 하면은 식빵에 비해서 설탕, 유지, 계란의 함량이 높은 제품이다. 자, 요 식빵은 빵의 표준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빵의 기본이 되는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당과자 빵은 식빵에 비해서 이런 부재료의 함량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빵보다는 맛이 좀 더 나은 제품이겠죠. 그죠? 또 거기에다가 토핑물이라든지 내부 충진물이 들어가서 맛은 더 향상이 됩니다. 우리 당과자빵에서는 파당건빵, 소보로빵, 스위트롤 이런 제품을 앞으로 실습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자, 특수빵류라고 하는 것은 각종 재료를 전처리해서 이용하든지 아니면 제조 방법이 특이한 빵을 특수빵으로 분류를 하는데 바게트, 하드롤 같은 제품들 그리고 모카빵, 데니시 페스트리라고 하면 말이죠. 충전용 유지라고 하는 특수 유지를 이용해서 밀가루 반죽을 얇은 종이장처럼 얇게 만들어서 이 얇은 밀가루 반죽이 여러 층 쌓여 가지고 있는 제품을 페스트리라고 합니다. 자, 아주 특수한 유지를 사용해서 특수하게 만드니까 특수빵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리빵류는 뭐 야채, 육류 같은 충전물을 넣어서 식사 대용으로 섭취 가능한 빵 해서 피자, 햄버거 이런 것을 들 수 있는데 왜 피자, 햄버거 우리가 좋아하는 제품인데 왜 빨간 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여러분들이 했을 겁니다. 피자나 햄버거는 여러분들이 서양조리 실습 시간에 경험을 배우기 때문에 굳이 제가 베이커리 실습 시간에는 중복되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기름에 튀긴 튀김빵류 같은 것들이 있고요. 튀김 제품도 여러분들이 양식이나 일식 시간 이런 것을 통해서 튀김 제품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굳이 빵에서 또 튀김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튀김빵류도 베이커리 실습에서는 채택하지 않은 겁니다. 자, 과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과자는 반죽형 케이크류, 거품형 케이크류, 그리고 페스트리류, 쿠키류, 기타 제품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반죽형과 거품형이 특히 중요합니다. 반죽형은 유지 첨가량이 많은 제품으로 주로 유지를 크림으로 변환시켜서 이 크림을 반죽에 사용하는 제품인데 파운드 케이크, 머핀 이런 것들이 요 반죽형 케이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거품형 케이크라고 하는 것은 계란을 거품기를 이용해서 세게 저으면은 거품이 발생하는데 이 계란을 저어서 발생하는 기포를 제품의 팽창에 이용하는 제품이 거품형 케이크입니다. 여기에는 젤리롤 케이크, 소프트롤 케이크, 시폰 케이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케이크 하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케이크 하면은 데코레이션 케이크, 생일 케이크 이런 기념일에 자르는 장식용 케이크를 주로 생각을 하는데 요 제과에서 만드는 이런 롤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진짜 케이크입니다. 자, 페스츄리로 아까 얇은 반죽을 밀가루 반죽을 특수유지를 이용해서 밀가루 반죽을 얇은 종이 조각처럼 얇게 만든다고 했는데 제과에도 퍼프 페스츄리 같은 제품 그리고 사과 파이 같은 이 페스츄리에 해당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쿠키 보통 과자라고 이야기하는 설탕과 유지를 비교적 많이 사용해서 바삭하게 구워낸 제품으로 해서 버터 쿠키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 방법이 그냥 특이한 제품을 기타 제품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슈크림, 마들렌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학 NDS 상에서 보면은 이 강의 계획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베이커리 실습 강의 계획서의 학습 목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식빵류를 배우고 당과자 빵류, 쿠키류, 페스츄리류, 케이크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베이커리 실습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학습 성과를 체계적으로 포트폴리오로 작성할 수 있다. 우리 이 베이커리 실습은 따로 교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커리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사람들은 그때 배울 때 사용했던 교재들 무슨 책이든지 가지고 오시면 되고 책이 없는 사람은 그냥 수업에 임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빵실에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베이커리 실습 책들을 여러 번 비치를 해 두었는데 여러분들이 교재가 없는 대신에 필요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재를 택하지 않은 대신에 여러분들은 체계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배우는 전 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결국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저술한 여러분의 제과제빵 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도록 하시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순서입니다. 지금 현재 대면 수업을 생각해서 계획을 짰는데 앞으로 비대면 수업이 어떻게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오늘 첫 주차에 인트로덕션에서 제과제빵용 재료부터 위생관리에 관련되는 이런 내용을 살펴볼 작업장 위생관리가 원래 2주차에 계획되어 있는데 오늘 작업장 위생관리를 살펴보고 제과제빵용 재료 특성은 다음 2주차에 이거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순서가 벌써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옥수수 식빵, 코코넛 머핀, 소보로빵, 아까 당과자 빵이었죠. 젤리롤 케이크. 이런 식으로 빵과 과자, 빵, 과자를 가능한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당근 빵 다음에는 중간고사 이후에 소프트롤 케이크, 그리고 모카빵, 스위트롤, 크로와상, 버터쿠키, 초콜릿 칩 쿠키,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인데, 이런 제품들을 제과점에 가면은 저것보다 훨씬 맛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왜 맛없는 것도 많이 들어있네 하는 생각을 또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베이커리 실습을 수업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과 제빵 기술을 익히기 위한 목적이지 맛있는 제품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실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계획을 짜둔 것은 여러분들이 꼭 배워둬야 될 기술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1, 2학기의 베이커리 실습 시간을 통해서 배운 기술이면은 그 기술을 조금만 변형을 시키면은 어지간한 여러분들이 제과점에서 보는 거의 모든 제품을 다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기술들은 우리가 1, 2학기를 통해서 다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단평가를 인터넷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이 진단평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전 지식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강의에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과 제빵 차이점 설명할 수 있다. 밀가루 종류와 그 차이점 설명할 수 있다. 제빵에서 효모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이미 제과 제빵을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사람들은 어렴풋이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대학에서 진단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이 문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내가 이거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을 작성했다가 무슨 학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업의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